안녕하세요. 발전소설 소설 채널의 소윤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력계통과 역학적 관성과의 관계 썰입니다. 사실 발전소 중심으로 바라본 전력계통 썰, 제 컨텐츠를 시작하게 만든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올해 4월에 스페인에 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스페인 대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력계통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전력계통의 감소, 즉 전력계통의 유연성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무탄소 비전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전력계통 관성이라는 게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력계통 운영자, 전력거래소죠.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당면해야 될 문제점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력계통 관성이, 이 단어가 대부분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발전 사업자, 발전 자회사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관련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역학적 관성을 정확히는 회전운동에서의 관성입니다. 회전운동에서의 관성을 직선운동이랑 좀 비교하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직선운동에서의 이 D와 대비되는 개념이 회전운동에선 세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속도는 회전운동에서의 각속도 오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직선운동에서의 가속도 A는 각가속도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A는 dt분의 d 속도니까 똑같이 각 가속도는 dt분의 d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성의 근본이 되는 질량 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선운동에서의 질량 m과 대비되는 개념이 여기 이 관성 모멘트입니다. 여기선 J라고 적었는데 관성 모멘트는 I 아니면 J로 표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기공학에서는 I 말고 J라고 표기한다고 합니다. 전류가 I니까 관성 모멘트를 J로 표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관성 모멘트, 이거를 사실 회전 질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이라는 뜻이겠죠. 이 J는 M 곱하기 R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성을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정기적 관성을 리액턴스 개념인 저항으로 똑같이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 물체의 관성, 회전 질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물체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런 회전 운동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긴 줄에 매달린 물체를 회전시키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전 질량은 R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고요. 힘의 개념입니다. 직선 운동의 힘에 대비되는 게 회전 운동에선 토크죠. 그리고 토크에도 R 크로스 F, 간경이 똑같이 개입이 됩니다. 힘은 F는 MA니까 이 M이 관성 모멘트 개념이라고 했고, A가 각가속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크는 J 곱하기 각가속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관성력은 이제 가상의 힘인데 F에 마이너스로 이제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관성력 토크입니다. 토크는 똑같이 J 알파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일 겁니다. 직선 운동에서의 이 운동 에너지 우리 많이 외웠죠? 2분의 1 mv 제곱. 그런데 이 m에 대응되는 회전이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말씀드렸고, v가 각속도 오메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j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회전 관성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하고 갈게요. 아무래도 우리는 전기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런 역학과 관련된 용어가 좀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관성 모멘트입니다. 앞서 I나 이제 J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전기공학에선 J로 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어로는 모멘트 오브 이네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제곱. 사실 이런 단위도 우리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관성을 배우면서 이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이제 접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직감적으로 오는 숫자가 없어서 AI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AI에서 자전거 바퀴의 관성 모멘트 크기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로드바이크 800C인가요? 예, 800C의 관성 모멘트가 0.1kg 미터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여러 유튜브를 보니까 뭐 김연아 선수의 스핀할 때 이제 관성 모멘트 크기 2에서 3kg 미터 제곱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몸무게를 50kg이라고 하고 회전 방향을 0.2의 미터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게 한 대략적으로 2kg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 자전거 바퀴의 관성 모멘트도 뭐 김연아 선수의 관성 모멘트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발전기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가 궁금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관성 에너지입니다. 이 관성 에너지, 회전 에너지를 관성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실제로 우리가 통해서 관성 에너지를 얘기할 때 이 회전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직선 운동에서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거를 회전으로 가져오면 2분의 1 j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니까 당연히 이제 줄의 단위를 쓸 거고, 줄은 또 1의 단위잖아요. 1은 1율 곱하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줄 단위보다는 이 와트세크, 전력의 단위가 와트잖아요. 그 전력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를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줄이라는 단위보다는 와트세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2분의 1 j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리고 60Hz니까 120파이가 되겠죠? 이 오메가는 정해진 상수입니다. 결국 발전기가 전력 계통에 얼마만큼의 관성 에너지를 기여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오메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관성 모멘트, 이 J가 관성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관성 정수 H입니다. 공식을 보면 회전자의 회전 에너지를 발전기의 정적 용량으로 나눴죠. 제가 지금까지 발전기를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전에는 발전기를 에너지 변환 장치라고 얘기했을 때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변환 장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전 관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명확히 열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 이제 터빈이고, 발전기는 명확히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변환해주는 설비구나, 확고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발전기가 이렇게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기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식이 왜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얘기를 하면, 사실 전력 계통에 기여하는 회전 관성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이 회전 에너지, 관성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와트세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굳이 이러한 관성 정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을까? 이 물리적 의미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제 스스로는 이 관성 정수를 이 단위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값에 대해서는 박건배 기술사님께서 공대 5호관 채널에서 설명을 해주셨죠. 케이블 저항을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케이블 저항을 단순히 옴이라는 걸 안 쓰고 옴/퍼 킬로미터로 쓴다. 그리고 왜 옴/퍼 킬로미터로 쓰는지는 단위값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발전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전기는 저마다 정적 용량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마다 이제 회전자의 회전 에너지도 다 다르겠죠? 그럼 당연히 동일 용량 기준으로 이 발전기가 계통에 기여하는 관성 기여도를 확인하고 싶었겠고, 그래서 이런 관성 정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성 정수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제가 와트라고 썼지만 와트 퍼 세크의 볼트 암페어, 실제로는 메가와트 세크의 메가 볼트 암페어, 이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단위에다 이제 초를 이제 그려놨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전력 삼각형 PQS라고 했을 때 P의 단위는 메가와트고 Q는 메가바를 거고 피상전력은 메가볼트 암페어였잖아요. 그리고
이 와트의 단위가 우리가 일률의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Q는 P의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P도 S의 코사인 세타니까 S도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될 겁니다. P가 일률이니까 그에 대비되는 Q랑 S도 일률이다. 이 메가볼트 암페어 메가바르도 일률의 단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메가볼트 암페어도 메가와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와트랑 지워지니까 이러한 초 세크로 사용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메가와트 초, 이 메가볼트 암페어 이 단위도 많이 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초라는 개념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관성 정수에 대해서 물리적 의미를 고려해 봤을 때 전체 회전자가 가지고 있는 회전 에너지, 그거를 이제 발전기의 전격 용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전자에 저장된 회전 에너지로 전격 운전을 몇 초 동안 할 수 있나? 그 개념을 처음에 관성 정수 개념으로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공부를 더 해보니 그거는 관성 정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관성 시간 상수, 이 m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m은 관성 정수 h를 2배를 곱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관성 정수가 예를 들어서 2초다. 그럼 실제로 그 발전기가 갑자기 스팀이 트립이 됐을 때 단순히 회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로 전격 운전을 했을 때 4초 정도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왜 2초가 곱해졌는지 2가 곱해졌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임계관성 정수입니다. 임계관성 정수란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계통의 관성 크기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제가 인트로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전력계통의 관성이 우리 발전 사업자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이 임계관성 정수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앞서서 회전 관성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드렸는데 여전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값들은 제가 뭐 무작정 이제 가져온 게 아니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들의 그 데이터북, 제가 데이터북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데이터북을 좀 찾아보면서 계산하기 쉽게 조금 변형해서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가스 발전기 용량 500MVA 엄청 크죠? 용량이 있다고 하고 이제 회전자 무게를 5만 kg, 직경을 0.8m라고 했을 때 그때 관성 모멘트를 한번 공부해 보면 관성 모멘트 J는 mr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8,000kg 미터 제곱 이 정도 나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가스 발전기의 터빈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전자의 무게를 5만 kg으로 했잖아요. 제가 이 데이터북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터빈이 있고 발전기가 있는데 터빈의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회전자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전 당연히 터빈이 가장 무거울 줄 알았는데 회전자가 뭐 더 무겁거나 아니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뭐 터빈에는 이제 블레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블레이드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발전기 회전자 안에는 또 코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발전기 회전자 무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넘어가서 이제 앞서서 제가 뭐 자전거 바퀴의 관성 모멘트가 한 0.1 정도 되고 김연아 선수가 2에서 3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수치가 궁금하진 않죠. 저희가 궁금해야 되는 건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관성 모멘트입니다. 발전기 당연히 용량마다 다르겠지만 7,000에서 8,000 대용 가스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 회전자가 가지고 있는 회전 에너지를 좀 고려를 해보면 그 값은 568줄, 568메가와트 세크 이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관성 정수는 이 회전 에너지를 전격 용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136초 관성 정수는 이 정도 나온다는 거고 관성 시간 상수는 2배를 곱하니까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가스터빈의 무게는 고려를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회전자 무게랑 비슷하다.
이 무게랑 비슷하다고 하면 관성 정수는 뭐 여기에 곱하기 이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값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밑에 적혀 있는 발전기별 관성 정수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발전기들의 이제 관성 정수를 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대략적인 값으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경향성은 있더라고요. 같은 석탄 화력 발전기에서도 용량이 증가될수록 이 관성 정수 H가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생각해보면 용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터빈에서 더 큰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더 큰 에너지를 감당을 해야죠. 그리고 더 큰 고온 고압의 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열, 재생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형으로 갈수록 HP 터빈, IP 터빈, 뭐 저기 LP 터빈이 크기가 더 커질 거니, 즉 무게가 더 무거워질 거니 대용량으로 갈수록 이런 관성 정수도 커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혼자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합화력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가스 터빈보다는 증기 터빈이 더 크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HP 터빈이 있고 뭐 LP 터빈이 있을 거니까요. 이 값은 그냥 제가 뭐 표본이 크지 않은 발전기 데이터 찾아보면서 한 거니까 그냥 뭐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발전기의 동요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주파수 변동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회전관성에 대한 용어들이 결국은 이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판서로 좀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예, 발전기의 동요 방정식입니다. 또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하죠. 기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신 개념일 겁니다. 여기 발전기와 터빈을 한번 그려볼게요. 발전기의 회전자가 S가 있고 여기 터빈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밸브가 있을 거고 조석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조석기에서 회전을 감시해서 스팀 밸브를 제어를 할 거고, 스팀 밸브는 이렇게 열 에너지를 터빈에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터빈은 회전을 하게 되고 이런 회전 에너지로 변환을 해준다고 했죠. 열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하는 걸 터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빈은 발전기의 회전자를 회전시키고 그때 TM의 힘으로 회전을 시킬 겁니다. 발전기의 고정자에서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될 건데 이러한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될 거죠.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게 이제 발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에 의한 역토크가 작용을 한다고 자기 배열 토크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전 에너지는 PM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자기 배열 토크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N과 S가 있고 이 축을 기준으로 전기자의 부하가 만들어낸 이러한 자석이 발생이 됩니다. 터빈에 의해서 돌리는 토크가 TM이 될 거고 이 부하에서 맡고 있는 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역토크가 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을 할 거니 F는 MA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F는 MA는 토크 J의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크는 J 알파, 그리고 알파는 DT분의 D 오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회전자에 발생하는 토크 TM과 T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TM-TE는 J의 DT분의 D 오메가가 되겠죠.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동요 방정식 Tm-Te는 J dt분의 d 오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토크를 파워 개념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파워는 힘 곱하기 속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회전운동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힘에 대응되는 게 토크일 거고 속도에 대응되는 게 오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토크는 오메가 P가 되겠죠? 이 수식으로 이거를 변환시켜 보면 전력 개념으로 변환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J는 dt분의 d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dt분의 d 오메가, 오메가가 2파이 f잖아요. 이 dt분의 d 오메가가 사실은 dt분의 df 주파수 변동률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파수 변동률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를 ROCOF라는 단어로 많이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ROCOF라고 적었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Rate of Change of Frequency입니다. 주파수 변화율입니다. 이 dt분의 dw 주파수 변동률이 중요한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발전기의 동요방정식, 운동방정식을 얘기하기 전에 뭐 이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주파수 변화율이 J가 관성 모멘트, 관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성과 반비례한다. 이게 저는 개념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관성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잖아요.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발전기 동요방정식을 조금 더 이제 이어서 풀이해보면 우리가 앞서서 관성 정수에 대해서 배웠고, 관성 정수는 2분의 1 J 오메가 회전 에너지를 전격 용량으로 나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J에 대해서 우리가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의 S 베이스 EH가 됩니다. 이 J를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dt분의 d 오메가는 J가 역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EH의 오메가의 S 베이스의 PM의 P2가 됩니다. 전격 용량으로 나눈 걸 PU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메가의 PM의 P2 이렇게 되겠죠? EH는 M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성 시간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PM의 마이너스 PE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dt분의 d 오메가는 당연히 dt 제곱의 d 제곱의 세타 제곱, 세타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전기의 동요방정식인 겁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지금까지 유도한 동요방정식 주파수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t분의 d 오메가 t m분의 오메가의 pm의 pe 이게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게 동요방정식이 되는 거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이것도 2파이 f잖아요. 여기서 2파이를 제외하면 이렇게 dt분의 df 주파수 변동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파수 변동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전력계통 안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주파수 변동률 ROCOF 이걸 ROCOF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거 개념으로 이 공식을 조금 살펴보면 터빈에서 제공되는 전력과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만큼 힘의 차이가 발생을 한 거니까 주파수가 변동을 한다. 근데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애도 커지는 거고, 또 이 M, EH라고 했죠. 관성 정수는 또 J라고 했습니다. 관성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변동률이 커진다. 이 개념이 주파수 변동률 이 식의 포인트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주파수 변동률은 커질 거고, 계통의 관성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주파수 변동률도 커진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유도까지 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전력계통과 역학적 관성과의 관계 이 썰을 풀기 전에 회전관성에 대한 좀 용어를 정리를 한 거예요. 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